여러분은 어떤 순간 가장 두려우신가요? 밤에 혼자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일까요? 아니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일까요? 강태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세가 되어서야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하시죠? 강태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65세에 은퇴하면서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70이 넘으면서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걱정을 안고 계신가요? 최근에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조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가계부를 써서 지출을 줄이세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세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이런 조언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도 이런 방법들을 실천해 보았고 분명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왜 이런 방법들을 따라해도 근본적인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까? 왜 운동을 해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할까? 왜 돈을 모아도 경제적 불안은 계속될까?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해법들은 증상을 다루는 것이지 뿌리를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두려움의 진짜 뿌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통해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려움이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이 살라고 주는 신호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릴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건강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젊을 때 자신의 몸을 너무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도 밥 먹듯이 했고 술자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기계처럼 잘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58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인 지금은 하루에 먹는 약이 12개나 됩니다. 매일 아침 약을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몸을 이렇게 소홀히 다뤘을까? 강태수 할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정민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75세인데 젊을 때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평생 힘쓰는 일을 하셨으니까 몸은 튼튼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진통제 한 알 먹고 버텼습니다. 현장에서는 아프다고 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되면서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만 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연골이 심하게 닳아있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젊을 때부터 무릎에 무리를 줘서 연골이 거의 다 닳았다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 씨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내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으면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더군요. 정 씨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의 몸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구나.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마다 참고 버텼는데 그게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구나.
수술을 받고 나서 정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오후에는 수영장을 다니십니다.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쉬고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운동량을 조절합니다. 정 씨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의 두려움은 자신이 지금까지 몸을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선생님이었어요. 예전에는 몸이 말하는 언어를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픈 것도 무시하고 피곤한 것도 참고. 지금 생각해보니 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듣지 않았던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을 잃는 두려움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몰랐다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몸의 리듬을 알고 언제 피곤해야 하는지, 언제 컨디션이 좋은지 아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의 두려움 옆에는 놀라운 기쁨도 숨어 있습니다. 작은 운동만으로도 몸이 회복되는 기쁨,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기쁨,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내리는 기쁨,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죠. 두 번째 두려움은 돈이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도 은퇴하고 나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더라고요. 특히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상당한 돈이 나갔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해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불안해하는 돈의 규모가 실제 필요한 돈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한 달에 정말 필요한 돈은 200만 원 정도였는데 머릿속에서는 300만 원은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100만 원의 차이가 바로 불안의 크기였던 거죠. 옆 동네에 사는 김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78세 할머니인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80만 원을 받으세요.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 지내시는데 처음 뵀을 때는 항상 돈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적은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계산기를 두드리며 돈 계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식료품비, 병원비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늘 모자라는 것 같아서 불안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목소리에도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언제 불안해하는지 알게 됐어요. 김 할머니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한 달에 70만 원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서 1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30만 원의 차이가 바로 불안의 정체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김 할머니가 불안해하는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월말이 되면 항상 돈 걱정이 심해지고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불안이 커지고 겨울이 되어 난방비가 나올 시기가 되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김 할머니는 말씀하시더군요. 돈의 두려움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불안해하는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8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김 할머니는 이제 매달 10만 원씩 저축까지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안하니까 이것저것 사두었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만 산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이웃들과 품앗이를 시작하신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었는데 이웃들과 서로 도우니까
비용도 줄고 외로움도 덜하다고 하시더군요. 예를 들어 김치를 담글 때는 세 집이 함께 재료를 사서 나누어 담그고, 병원에 갈 때는 함께 가서 교통비도 나누어 내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니까 돈도 절약되고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경제적 불안의 뿌리는 돈의 부족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불안해하는지 모르는 무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으로도 평온합니다. 그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자신을 아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안 옆에는 놀라운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자유. 진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지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돈보다 더 큰 부를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집니다. 누군가는 몸이 아프다고 하고, 누군가는 이사를 갔다고 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도 은퇴 직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적했거든요. 처음에는 누군가와 만나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원하는 관계가 뭔지 몰랐구나.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69세인데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골프 모임, 술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이었죠. 명함첩에는 수백 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고 핸드폰 연락처에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누군가와 만나서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임 참석이 어려워졌습니다. 술도 못 마시고 골프도 못 치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죠. 처음에는 서운하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는데 몸이 아프니까 다들 멀어지는 게 서운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평소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몇 사람의 반응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두들 이런저런 핑계로 피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 씨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냥 편리한 만큼만 만나고 있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더군요.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과는 매주 책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산책길에서 만나는 아저씨와는 운동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박 씨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외로움의 두려움은 진짜 원하는 관계가 뭔지 몰랐던 무지에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진짜 통하는 사람 몇 명과 깊이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예전에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아무나 만났는데 지금은 혼자 있어도 평온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거든요. 외로움의 두려움 옆에는 혼자 있어도 평온을 누리는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관계보다 진정한 연결을 찾을 때 비로소 외로움이 고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기억력 저하와 시간의 유한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후회 자녀들과 어릴 때 더 놀아주지 못한 아쉬움. 이런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74세인데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려고 왔는지 잊어버리고 손자 이름도 가끔 헷갈린다고 하시더군요. 더 심각한 건 중요한 약속도 자주 까먹는다는 거였습니다. 병원 예약도 놓치고 친구와의 만남도 깜빡하고 처음에는 정말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으셨죠.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은 또 뭘 잊어버릴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정상 범위의 건망증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할머니는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줄 안 되는 짧은 일기였는데 점점 길어지더군요. 어떤 날은 손자와 함께한 이야기로 가득 차고 어떤 날은 이웃과 나눈 대화가 적혀 있고 6개월 후에 만났을 때 이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시작한 일기인데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선명해졌어요. 그때는 기억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는 일기를 통해 자신의 우선순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록할지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가족과의 시간, 건강한 하루를 보낸 것, 작은 기쁨들. 이런 것들이 진짜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일들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예전에는 자식들을 더 잘 키우지 못한 것, 남편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셨는데 일기를 쓰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기에 손자들과의 추억을 적고 싶어서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매주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시는데 예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은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나누신다고 하시더군요. 시간의 두려움은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몰랐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남은 시간이 적다는 사실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의 유한함 옆에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여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감사함.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순간이 빛나 보입니다. 5번째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72세가 되니까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생기고 자신도 언제까지 건강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혹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오히려 삶을 더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현 할아버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조 할아버지는 76세인데 3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하셨죠. 그때 조 할아버지는 정말 절망했다고 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후
6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다가 이상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선물 같았다고 합니다. 조 할아버지는 그 6개월 동안 평생 못 해본 걸 다 했다고 합니다. 손자들과 여행도 가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아내와 젊은 시절 데이트했던 곳들을 다시 가보기도 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써서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도 정리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조 할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건강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더군요. 조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삶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았는데 그 후로는 정말 살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두려움은 끝이 다가와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더라고요. 조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을 의미 있게 사시고 계십니다. 아침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하루 한 가지씩은 꼭 의미 있는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고 이웃들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죽음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였어요.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거울입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지금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옆에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매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의 두려움은 몸을 모르고 살았던 무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사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언제 어떻게 불안해하는지 알게 해주는 수업입니다. 외로움은 진짜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안내자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빛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가 72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모두 자신을 모르고 살아온 시간에 있었다는 것.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몸의 신호를 듣지 못했고, 돈이 없을까봐 걱정하면서도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몰랐고, 외로울까봐 불안해하면서도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알지 못했고, 시간이 없을까봐 조급해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고, 죽을까봐 무서워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을 직면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언제 피곤해하는지, 얼마만큼의 돈에 만족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을 영상 끝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언제 행복해하고 언제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진짜 원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 때 편안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혹시 지금 두려움에 혼자 맞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 아직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게 뭘까?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대화해 보세요. 그 안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무지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르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자신을 모르니까 언제 불안해하는지 몰라서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자신을 모르니까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몰라서 외로움을 겪고, 이 모든 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72세가 되어서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지 25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길잡이입니다. 두려움은 모르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가장 더러운 진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이 가장 두려운 감정에서 가장 깊은 지혜가 피어납니다. 기독교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해도 평안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의 정신도 비슷합니다.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것. 두려움에 압도되지도 않고 두려움을 무시하지도 않는 것. 두려움을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되 두려움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지는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중용입니다. 아까 질문을 하나 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언제 기분이 좋았는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입니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라 인생이 마지막에 보내주는 가장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의 두려움을 통해 몸과 친해지고, 경제적 불안을 통해 마음의 크기를 알고, 외로움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찾고, 시간의 유한함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만의 지혜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여행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가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지혜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다면 누구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두려움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